얘들아, 축하해줘. 나 임신했어. 지금 제 결혼식장에서요? 신혼집은 내가 먼저 쓸게. 아기 태어나면 그때 들어와.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용인시에 사는 이서윤입니다. 올해 31살이에요. 지금은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답니다. 그때 일을 떠올리면 아직도 그날의 꽃향기가 향기가 아니었죠. 그냥 차가운 공기만 기억나요. 그날은 제 결혼식 날이었어요. 신부 대기실에 들어서는데 창문으로 11월의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왔어요. 드레스를 입고 메이크업을 마친 뒤였지요. 친구들이 샌드위치를 먹으며 축하해주고 있을 때였어요. 문이 열리더니 시어머니가 들어오셨어요. 얼굴에 묘한 미소를 띠고 계셨죠. 얘들아.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방 안을 채웠어요. 친구들이 일제히 고개를 돌렸고요. 나 말이야. 축하받을 일이 있어서. 손에는 흰 봉투가 들려 있었어요. 저는 뭔가 이상한 예감이 들었어요. 시어머니는 봉투를 천천히 열더니 안에 든 걸 꺼내 흔들었지요. 나 다시 엄마가 돼. 초음파 사진이었어요. 그럴 때 있잖아요. 시간이 멈춘 것처럼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순간 친구들의 웃음소리가 뚝 끊겼어요. 누군가 샌드위치를 떨어뜨리는 소리만 둔탁하게 들렸고요. 복도에서 하객들이 웅성거리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어요. 제 결혼식이 1시간 뒤에 시작될 예정이었거든요. 저는 시어머니를 그냥 바라만 봤어요. 입이 떨어지지 않더라고요. 시어머니는 마치 자랑스러운 듯 그 사진을 이리저리 보여주셨지요. 50이 넘은 나이에 아들 결혼식 당일에 새 생명을 품었다는 걸 알리고 계셨어요. 어머니, 이거 진짜예요? 제 친구 수진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응, 벌써 12주야. 태석이도 엄청 좋아하더라. 태석? 시어머니의 연인이었죠. 저는 한 번밖에 본 적 없었어요. 외식업한다고 들었는데 뭔가 눈빛이 불안했던 기억이 나요. 도윤은 그 사람 얘기만 나오면 말을 아꼈거든요. 밖에서 웨딩 플래너가 신부님 30분 남았습니다. 하고 노크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그 소리가 멀게만 느껴졌어요. 제 가슴이 쿵쾅거렸거든요. 서윤아, 너 표정 왜 그래? 기뻐해야지. 우리 앞으로 더 가까워질 거 아냐? 나도 이제 새 출발이야. 시어머니가 웃으며 제 어깨를 두드렸어요. 손이 차가웠어요. 아니, 제가 차가워진 건지도 모르겠어요. 입술이 바짝 말라서 말이 잘 나오지 않았지요. 제 목에서 향수 냄새가 났는데 그게 갑자기 역겨웠어요. 축하드려요. 겨우 그 말만 내뱉었어요. 목소리가 제 것 같지 않았지요. 옆에서 수진이가 제 손을 꽉 잡았어요. 그 손도 차가웠어요. 친구들은 어색하게 박수를 쳤어요. 누군가는 와, 대단하시다 했고, 누군가는 그냥 핸드폰을 만지작거렸어요. 방 안의 공기가 점점 무거워졌어요. 처음 들어왔을 때의 따뜻한 햇살이 어느새 차갑게 식어 있었죠. 제 드레스 치맛자락이 햇빛에 반짝였는데 그게 마치 조롱처럼 느껴졌어요. 요즘 입덧이 좀 있긴 한데 그래도 행복해. 서윤이 너도 이제 결혼하면 알게 될 거야. 새 생명이 생긴다는 게 얼마나 신비로운 일인지. 나도 이제 다시 시작이야. 시어머니는 초음파 사진을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저는 그 손가락을 가만히 바라봤어요. 빨간 매니큐어가 발라져 있었고 손톱 끝이 뾰족했지요. 그 손톱이 제 어깨를 스치는 게 마치 칼날 같았어요. 우리 이제 가족이잖아. 서로 도와가며 살아야지. 그치? 나도 서윤이 많이 의지할 거야.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저는 그때 몰랐어요. 그냥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지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밖에서 식장 음악이 울려 퍼지기 시작했어요. 맨델스존의 결혼행진곡이었죠. 시어머니가 나간 뒤
방 안은 한동안 조용했어요. 누군가가 입을 열려다 말고 고개만 저었고요. 수진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서윤아, 괜찮아? 지금이라도. 저는 웃었어요. 웃는 게 맞는 건지 울어야 하는 건지 몰랐지만 일단 웃었어요. 응, 괜찮아. 시작해야지. 거짓말이었어요. 전혀 괜찮지 않았거든요.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해야 할 날이 망쳐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밖에는 100명이 넘는 하객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꽃다발이 준비되어 있었고 신랑 입장을 기다리고 있었죠. 지금 생각하면 그게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모든 게 무너지기 시작한 순간이요. 그날 밤이었어요. 결혼식이 끝나고 피로연까지 마친 뒤였지요. 남편과 저는 신혼여행을 미뤄둔 상태였어요. 시어머니가 몸이 안 좋다고 하셨거든요. 입덧 때문이라고 했죠. 신혼집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창밖으로 겨울바람이 휙휙 소리를 냈어요. 저는 피곤해서 그냥 쓰러지고 싶었는데 시어머니가 전화를 하셨어요. 도윤아, 엄마 좀 데리러 와. 할 얘기가 있어. 30분 뒤 시어머니가 우리 집 문을 열고 들어오셨어요. 손에는 대형 쇼핑백이 들려 있었고요. 제가 차를 내오려 하자 손을 저으셨어요. 아냐, 앉아. 얘기 좀 하자. 시어머니는 소파에 앉으셨어요. 남편과 저도 마주 앉았죠. 뭔가 기분이 이상했어요. 공기가 무거웠거든요. 애들아, 엄마가 생각을 좀 해봤어. 시어머니는 거실을 둘러보셨어요. 34평 아파트였어요. 햇살 잘 들고 역세권이었죠. 제가 5년 동안 모은 돈으로 계약금을 넣었고 나머지는 대출이었어요. 이 집 참 좋다. 위치도 좋고 크기도 딱 맞고 감사합니다. 열심히 찾았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때만 해도 칭찬인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말인데 이 집이랑 혼수 엄마가 먼저 써도 될까?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제 옆에서 도윤이 움찔했어요. 엄마, 그게 무슨... 아니, 들어봐. 엄마가 지금 애가 졌잖아. 근데 지금 사는 데가 너무 좁아. 방 하나짜리에 화장실도 낡았고 시어머니는 태연하게 말을 이었어요. 그리고 내 남자친구 태석이랑 나 같이 살 집이 필요하거든. 아기도 태어날 건데 너희는 젊으니까 좀 기다려도 되잖아. 저는 그냥 앉아 있었어요. 뭐라 말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그럴 때 있잖아요. 너무 황당해서 말이 안 나올 때. 엄마, 이 집은 서윤이가. 알아. 서윤이가 돈 많이 넣은 거. 그거 나중에 다 계산해 줄게. 아기 낳고 자리 잡으면 너희 결혼 다시 해도 되고. 시어머니는 마치 당연한 얘기를 하듯 말했어요. 제 손이 떨렸어요. 찬 손을 호호 불던 도윤이 제 손을 잡았지만 그 손도 차가웠어요. 어머니, 그건 좀. 서윤아, 우리 이제 가족이잖아. 가족끼리 이런 것쯤은 도와줘야지. 엄마도 너 힘들 때 도와줄게. 시어머니는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종이였어요. 여기 내가 정리한 거야. 이 집은 엄마가 2년 쓰고 혼수 가구들도 다 두고 가. 그 대신 나중에 너희 집 마련할 때 500 보태줄게. 2년. 500만 원. 저는 그 숫자들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그리고 서윤아. 시어머니가 제 쪽으로 몸을 기울였어요. 향수 냄새가 났어요. 달콤하면서도 역한. 너희 둘 10년은 애 낳지 마. 아니, 안 낳아도 돼. 동생 태어나면 너희들이 좀 봐줘야 하니까. 애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아? 서윤이 젊고 체력 좋잖아. 10년. 제 입에서 한숨이 새어나왔어요. 도윤이는 학교일 바쁘고 서윤이는 카페 자기 가게니까 시간 조절되잖아. 애 봐주면서 카페 하면 되지. 엄마도 가끔 도와줄게.
시어머니는 진심이었어요. 눈빛이 말해주고 있었거든요. 이게 당연한 거라고, 이게 가족이라고. 엄마, 그건 너무한 거 아니에요? 남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뭐가 너무해? 엄마가 너 키울 때 얼마나 힘들었는데. 이제 내 차례야. 엄마 좀 도와줘야지. 밖에서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들렸어요. 멀리서 가까워지다가 다시 멀어지는. 저는 그 소리에 집중했어요. 그래야 울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생각해보고 연락 줘. 빨리 결정해야 해. 엄마 배 불러오잖아. 3개월 안에 이사해야 돼. 시어머니는 일어서셨어요. 현관에서 신발을 신으며 말했어요. 아, 그리고 혼수 중에 침대랑 소파는 엄마가 쓸 거니까 건드리지 마. 안녕. 문이 닫혔어요. 쿵 소리가 울렸죠. 저는 그대로 앉아 있었어요. 도윤도 말이 없었어요. 한참 뒤에 남편이 입을 열었어요. 미안해.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답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냥 창밖을 바라봤어요. 어둠 속에서 아파트 불빛들이 깜빡이고 있었죠. 지금 생각하면 그때 말했어야 했어요. 안 된다고, 이건 말도 안 된다고. 하지만 저는 입을 다물었어요. 며느리니까, 가족이니까 참아야 한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 뒤로 남편과 사흘을 싸웠어요. 아니, 싸움이라고 할 수도 없었죠. 제가 말하면 도윤은 침묵했거든요. 도윤 씨, 이건 말이 안 돼. 우리 신혼집을 왜 시어머니가 써? 서윤아, 엄마 입장도 생각 좀 해봐. 지금 애 가진 상태잖아. 그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야? 우리도 지금 결혼했잖아. 그래도 엄마야. 그 말이 전부였어요. 그래도 엄마야. 저는 그 말을 듣고 또 입을 다물었어요. 나흘째 되는 날, 저는 카페에 나갔어요. 아침 일찍 문을 열고 원두를 갈았어요. 기계 소리가 드르륵 울렸죠. 그 소리가 좋았어요. 적어도 제 말을 듣지 않는 것보단 나았거든요. 손님이 하나둘 들어왔어요. 아메리카노, 카페라테, 바닐라라테. 주문을 받고 커피를 내렸어요. 우유를 데우고 샷을 뽑고 거품을 만들었죠. 제 손이 움직이는 게 보였어요. 기계적으로 정확하게. 오후 2시쯤이었어요. 도윤이 카페로 왔어요. 손님이 없는 걸 확인하고 들어오더라고요. 서윤아. 저는 잔을 닦으면서 대답했어요. 쳐다보지 않았어요. 엄마 말대로 하면 안 될까? 손이 멈췄어요. 잔이 싱크대에 떨어지는 소리가 났어요. 뭐라고? 조금만 기다려. 2년이면 돼. 그 정도는. 2년? 저는 웃었어요.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기가 막혀서 2년 뒤엔 뭐라고 하실 것 같아? 애가 아직 어리니까 2년만 더? 그러다 유치원 가면 또 2년? 초등학교 가면 또? 서윤아, 그렇게까지. 그 조금이 언제까지인 줄 알아?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화가 났거든요. 너희 집에서는 그 조금이 평생이더라. 도윤 씨는 연애 초부터 그랬잖아. 어머님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내가 조금만 참아달라고.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고개만 숙이고 있었죠. 도윤 씨, 나 5년 모았어. 그 집 계약금. 주말도 없이 일했어. 명절에도 카페 열었어. 그렇게 모은 돈이야. 알아. 그거 엄마도 알아. 그래서 나중에 보상해 준다잖아. 보상? 저는 커피 머신 쪽으로 걸어갔어요. 기계가 덜컥 소리를 냈어요. 예열이 끝난 거였죠. 500 주면 보상이야? 내가 넣은 돈이 얼만데? 그래도 엄마 입장도. 엄마. 제가 말을 끊었어요. 도윤 씨는 지금 누구 남편이야? 너 누구랑 결혼했어? 그럴 때 있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이 갑자기 낯설어질 때. 남편이 그랬어요. 그 순간 남편이 너무 낯설었어요.
서윤아, 엄마도 외로우셨어. 아빠 돌아가시고 혼자 살면서 얼마나 힘드셨는데. 그래서 아들 결혼식 날 임신 발표한 거야? 그게 외로움이야? 말 좀 함부로 하지 마. 도윤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처음 듣는 톤이었죠. 너 지금 우리 엄마 욕하는 거야? 욕이 아니라 사실을 말하는 거야. 어머님이 지금 정상적으로 행동하고 계신 것 같아? 서윤아, 남편이 소리를 질렀어요. 카페 안에 그 소리가 울렸죠. 밖에서 지나가던 사람이 창문으로 쳐다봤어요.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깊게, 길게. 그리고 말했어요. 도윤 씨, 나한테 시어머니는 남이야. 근데 도윤 씨한테 나는 뭐야? 나도 남이야? 무슨 소리야? 우리 결혼했잖아. 결혼했으면 내 편을 들어줘야지. 왜 맨날 어머님 편만 들어? 편을 든다는 게 아니라. 아니, 편을 드는 거 맞아. 저는 에스프레소 머신 앞에 섰어요. 포터필터를 빼서 커피 찌꺼기를 털어냈어요. 탕탕 소리가 났죠. 도윤 씨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어머님 말씀 거역해 본 적 있어? 남편은 대답이 없었어요. 없지? 한 번도 없지? 시어머니가 하라는 대로, 시키는 대로 다 했지? 엄마는 날 혼자 키우셨어. 힘드셨어.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평생 빚진 사람처럼 살 거야? 제가 말을 끊었어요. 남편이 얼굴을 들었어요. 눈이 빨개져 있었어요. 서윤아, 엄마한테 그렇게까지 말하지 마. 제발. 나한테는 그렇게 말해도 돼? 커피 머신이 또 덜컥 소리를 냈어요. 마치 오래된 뭔가가 부서지는 소리 같았어요. 우리 관계처럼. 서윤아, 조금만 참아줘. 응? 2년만. 그럼 엄마도 자리 잡고. 싫어.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난 못 참아. 2년이든 2개월이든 못 기다려. 서윤아, 집 빼라고 해. 시어머니한테. 우리 신혼집이야. 우리가 살 집이라고. 남편은 고개를 저었어요. 천천히 슬프게. 그건 못해. 왜? 엄마가 상처받으실까봐. 그 순간 알았어요. 이 사람은 절대 제 편이 안 되겠구나. 평생 시어머니와 저 사이에서 저울질하겠구나. 나는 상처받아도 돼?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게 대답이었죠. 지금 생각하면 그때 끝났어요. 우리 결혼이요.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그때 이미 끝난 거예요.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저는 카페에서 혼자 장부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창밖으로 겨울비가 내리고 있었죠. 빗소리가 창문을 두드렸어요. 그때 카페 문이 열렸어요. 손님인 줄 알았는데 아는 얼굴이었어요. 고등학교 동창 민지였죠. 서윤아, 잠깐 시간 돼? 민지는 부동산에서 일했어요. 뭔가 심각한 표정이더라고요. 왜? 무슨 일 있어? 있긴 있는데 여기서 얘기하긴 그렇고. 조용한 데 가자. 우리는 카페 안쪽 테이블에 앉았어요. 민지가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어요. 이거 봐. 봉투 안에는 서류 몇 장이 들어 있었어요. 등기부등본, 신용정보, 그리고 사진. 이게 뭔데? 너희 시어머니 남자친구. 강태석 사장. 제 손이 멈췄어요. 이분이 우리 사무실에 전세 알아보러 왔었어. 근데 신용조회 해보니까 완전 바닥이더라. 민지가 서류를 펼쳤어요. 빨간 글씨들이 가득했어요. 사기전과 삼범, 대출 사기, 투자 사기, 보이스피싱 공범. 2년 전에 출소했어. 제 입이 벌어졌어요. 뭐라고? 그리고 지금도 여기저기서 돈 빌리고 있어. 근데 갚을 생각은 없는 것 같던데. 통장 잔액 거의 없고. 민지는 사진을 꺼냈어요. 강 사장이 다른 여자들과 찍은 사진이었어요. 이 사람 SNS 보니까
여자들한테 접근해서 돈 뜯어내는 게 패턴이더라. 결혼 얘기하고, 사업 얘기하고, 투자금 받고 튀고, 그럴 때 있잖아요. 머릿속이 하얘지는 순간, 저는 그 서류들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너희 시어머니 이 사람한테 돈 준 거 아니야? 모르겠어. 거짓말이었어요. 알고 있었거든요. 시어머니가 예전에 말했었어요. 강 사장이 가게 내려고 준비 중이라고, 투자금 좀 보탰다고. 서윤아, 이거 심각해. 빨리 알려줘야 돼. 민지가 제 손을 잡았어요. 손이 따뜻했어요. 밖에서 불어오는 찬바람과 달리. 이 새끼가 임신까지 시킨 거잖아. 완전 계획적이야. 저는 서류를 봉투에 넣었어요. 손이 떨렸어요. 고마워. 내가 얘기해 볼게. 집에 돌아왔어요. 도윤이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어요. 제가 들어서자 고개를 돌렸죠. 왔어? 응. 저는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어요. 도윤 앞 테이블에 놓았어요. 이거 봐. 뭔데? 도윤이 봉투를 열었어요. 서류를 하나씩 넘기더니 얼굴이 굳어졌어요. 이게 뭐야? 어머님 남자친구. 강태석 사장. 사기꾼이야. 전과 3범. 지금도 여기저기서 돈 빌리고 다니고. 도윤은 말이 없었어요. 그냥 서류를 쳐다만 봤어요. 어머님한테 돈 받았을 거야. 투자금 명목으로. 확실해? 확실하지. 이 사람이 그런 식으로 살아온 사람이야. 여자들 꼬셔서 돈 뜯어내고 사라지는 게 패턴이래. 남편이 서류를 내려놓았어요. 손이 떨리더라고요. 도윤 씨, 어머님한테 연락해봐. 얼마나 줬는지 확인해야 돼. 남편은 고개를 떨구고 말이 없었어요. 도윤 씨, 엄마가 그럴 리가 없어. 우리 엄마 그런 사람 아니야. 제가 웃었어요.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뭐가 그런 사람이 아니야? 사기당한 게 창피해? 아니, 엄마가 그 사람 제대로 알고 사귀셨을 거야. 엄마 그렇게 어리석은 분 아니거든. 도윤 씨, 이거 증거야. 등기부등본이야. 이게 거짓말처럼 보여? 남편은 고개를 저었어요. 믿고 싶지 않다는 듯이. 아니야. 이거 누가 조작한 거 아니야? 누가 엄마 모함하려고. 조작? 제 목소리가 커졌어요. 이게 조작으로 보여? 정부 서류를 누가 조작해? 그래도 엄마한테 확인도 안 하고 이렇게 단정 짓는 건. 확인해. 지금 당장 전화해서 물어봐. 강 사장한테 돈 얼마 줬냐고. 남편은 핸드폰을 들지 않았어요. 그냥 앉아만 있었죠. 못하겠어? 그럼 내가 할게. 제가 핸드폰을 들자 남편이 제 손을 잡았어요. 하지 마. 제발. 왜 하지 말아야 돼? 엄마가 충격받으실까봐. 충격? 저는 남편의 손을 뿌리쳤어요. 지금 어머님이 사기당하고 있는데 충격이 문제야? 서윤아, 엄마 지금 임신 중이야. 스트레스 받으면 안 돼. 그럼 언제 말할 건데? 애 낳고? 그때까지 기다리자고. 도윤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창밖에서 빗소리만 들렸죠. 점점 더 세게 내리고 있었어요. 도윤 씨, 우리 평생 이렇게 살 거야? 어머님 눈치 보면서.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면 뭐야? 맨날 어머님 편만 들잖아. 저는 봉투를 집어들었어요. 그럼 이거 내가 알아서 할게. 도윤 씨는 그냥 가만히 있어. 어머님 아들 노릇이나 해. 그날 밤 저는 혼자 결심했어요. 이제 기다리지 않기로. 제가 직접 움직이기로. 지금 생각하면 그때부터였어요. 제가 달라지기 시작한 게. 이틀 뒤 저는 시어머니를 만났어요. 제 카페에서 만나자고 했죠. 오후 3시 손님이 없는 시간이었어요. 시어머니가 들어오셨어요. 배가 조금 나와 있었어요. 손으로 배를 쓰다듬으며
웃고 계셨죠. 서윤아, 왜 불렀어? 무슨 일 있어? 앉으세요. 차 드릴게요. 저는 따뜻한 허브티를 내왔어요. 카페인 없는 거였죠. 시어머니는 고맙다며 한 모금 마셨어요. 어머님, 여쭤볼 게 있어서요. 응? 뭔데? 저는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어요. 천천히 테이블 위에 놓았어요. 강 사장님이요. 어떤 분이세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아, 태석이? 좋은 사람이지. 외식업하는데 곧 가게 낼 거야. 투자금 드렸다고 들었어요. 응, 좀 도와줬지. 얼마 안 돼. 3천 정도? 3천만 원. 제 손이 떨렸어요. 더 있으세요? 준 거? 처음에 2천 줬고, 나중에 추가로 1천. 그리고 지난달에 500. 그러니까 한 3,500? 3,500만 원.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어요. 어머님, 강 사장님한테 계약서 받으셨어요? 계약서? 그건 왜? 돈을 빌려주셨으면 차용증이라도 있어야죠. 시어머니가 웃었어요. 허허 소리가 났어요. 서윤아, 우리 그런 사이 아니야. 태석이 믿는 사람인데 무슨 계약서를 받아. 나중에 다 갚는다고 했어. 언제요? 가게 오픈하면. 올해 안에 연다고 했어. 저는 봉투를 열었어요. 서류를 꺼내 시어머니 앞에 놓았어요. 이거 보세요. 이게 뭐야? 강 사장님 신용정보예요. 그리고 전과 기록. 시어머니의 손이 멈췄어요. 찻잔을 든 채로 굳어 있었죠. 전과? 사기 전과 산범이에요. 대출 사기, 투자 사기. 2년 전에 출소하셨대요. 뭐라고? 시어머니가 서류를 집어들었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이게 진짜야? 등기부등본이에요. 거짓말이 아니에요. 시어머니는 서류를 한 장 한 장 넘겼어요. 얼굴이 하얘지더라고요. 그리고 이거요. 저는 사진을 꺼냈어요. 강 사장이 다른 여자들과 찍은 사진들이었어요. 강 사장님, 다른 여자들한테도 똑같이 하셨대요. 결혼 얘기하고, 사업 얘기하고, 돈 받고 사라지는 게 패턴이래요. 아니야. 이건 오해야. 시어머니가 고개를 저었어요. 믿고 싶지 않다는 듯이. 태석이는 그런 사람 아니야. 나한테 진심이었어. 어머님, 증거가 여기 다 있잖아요. 아니야. 이거 누가 조작한 거야. 태석이 미워하는 사람들이 만든 거라고.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커졌어요. 제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도 말해야 했어요. 어머님, 강 사장님한테 전화해 보세요. 지금 당장 만나자고 하세요. 왜 그래야 해? 확인하셔야죠.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시어머니는 핸드폰을 꺼냈어요. 손이 떨려서 번호를 누르기도 힘들어 보였어요.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태서가 나야. 지금 어디야? 상대방이 뭐라고 하는지 들렸어요. 통화 중이 아니라 끊긴 소리였어요. 이상하네. 안 받네. 시어머니가 다시 걸었어요. 또 끊겼어요. 3번, 4번, 5번. 계속 끊겼어요. 왜 안 받지? 평소엔 바로 받는데. 그때 문자가 왔어요. 시어머니가 핸드폰을 보더니 얼굴이 굳었어요. 뭐래요? 번호 바꾼대. 새 번호로 연락하래. 새 번호요? 갑자기요? 시어머니는 문자에 적힌 번호로 전화했어요. 연결음이 울렸죠. 한참 뒤에 남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누구세요? 태서가 나야. 미라야. 왜 번호 바꿨어? 미라야 미안해. 내가 지금 좀 바빠서. 나중에 전화할게. 잠깐만. 만나야 돼. 할 얘기가. 뚝. 전화가 끊겼어요. 시어머니는 핸드폰을 쥔 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어머님, 아니야. 태석이가 바쁜 거야. 가게 준비하느라 정신없는 거야. 어머님, 현실을 보세요. 닥쳐. 시어머니가 소리를 질렀어요. 카페 안에 그 소리가 울렸죠. 너 같은 애가 뭘 알아? 태석이는 날 사랑해. 우리 아기도 생겼다고. 그 아기도 확실한 거예요? 정말 강 사장 아기예요?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났어요. 손이 번쩍 올라갔죠. 저는 눈을 감았어요. 하지만 손바닥이 제 뺨을 때리지 않았어요. 시어머니는 그대로 주저앉았어요. 바닥에 털썩 앉아서 울기 시작했어요. 내 돈 다 어떡해. 저는 그 모습을 가만히 바라봤어요. 동정심이 들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화도 났어요. 이분이 제 신혼집을 달라고 했잖아요. 제 돈으로 산 집을요. 사기꾼한테 돈 다 날린 주제예요. 어머님, 일단 경찰에 신고하세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저었어요. 울면서요. 그럼 다들 알잖아. 내가 사기당했다는 거.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어요. 카페 안이 점점 어두워졌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때 동정하지 말았어야 했어요. 하지만 그때의 저는 아직 몰랐거든요. 이게 시작일 뿐이라는 걸. 그날 밤 시어머니를 집까지 데려다 드렸어요. 남편한테는 말하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창피하다고요. 집에 돌아오니 남편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엄마 만났어? 응. 뭐라고 하시던? 저는 가방을 내려놓았어요. 말하지 말라고 했지만 남편은 알아야 했어요. 어머님, 강 사장한테 3,500 주셨대. 뭐? 남편의 얼굴이 하얘졌어요. 3,500만 원. 전부 투자금 명목으로. 미쳤네. 그 돈을 어떻게 해. 그것보다 더 큰 문제가 있어요. 저는 남편 옆에 앉았어요. 강 사장, 연락 안 돼요. 번호 바꿨대요. 진짜 사기였구나. 남편이 머리를 감싸 주었어요. 저는 물을 떠다 주었어요. 경찰 신고는 하셨어? 안 하신대요. 창피하다고. 미친 신고를 해야 돈이라도 받지. 남편이 핸드폰을 들었어요. 시어머니한테 전화하려는 것 같았어요. 도윤 씨, 응? 신혼집 얘기 어떻게 할 거예요? 남편의 손이 멈췄어요. 지금 그 얘기 해야 돼? 언제 하겠어요? 어머님 돈 없잖아요. 이제 우리 집도 못 쓰시는 거잖아요. 서윤아 엄마 지금 힘드셔. 조금만 기다려줘. 또 기다리래요. 또 참으래요. 얼마나요? 또 2년이요? 그게 아니라. 그럼 뭐예요? 도윤 씨는 맨날 기다리래요. 참으래요. 저는 언제까지 참아야 돼요?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창밖에서 바람 소리만 들렸죠. 일주일이 지났어요. 시어머니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신혼집 보러 오시겠대요. 다음 날 오후 시어머니가 오셨어요. 얼굴이 많이 상해 있었어요. 화장을 하셨지만 다크서클이 가려지지 않았어요. 집 참 좋네. 시어머니가 거실을 둘러보셨어요. 창문으로 햇살이 들어왔어요. 침실도 넓고 주방도 크고 여기 살면 좋겠다. 제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화가 치밀어 올랐거든요. 어머님, 응? 돈은 어떻게 하셨어요? 강 사장 돈.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었어요. 못 찾았어. 걔가 완전히 사라졌어. 신고는요? 못했어. 그냥 포기하기로 했어. 포기. 3,500을 그냥 포기하신대요. 그럼 어머님 돈이 없으신 거네요. 그래서 말인데 이 집 내가 좀 더 급하게 써야 할 것 같아. 너희 이해해 줄 거지? 그 순간 뭔가가 끊어졌어요. 제 안에서 참고 있던 뭔가가요. 어머님, 왜? 이 집 마음에 드세요? 응, 완전 좋아. 위치도 좋고 평수도 딱이고.
그럼 사세요. 시어머니가 웃었어요. 제가 농담하는 줄 아셨나 봐요. 뭐라고? 사시라고요. 이 집. 저는 핸드폰을 꺼내 계산기를 켰어요. 신혼집 4억 2천. 혼수 가구 전부 합치면 1,500. 총 4억 3,500이에요. 서윤아, 무슨 소리야? 현 시세대로 계산해 드릴게요. 어머님이 쓰고 싶으시면 사시면 돼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빨개졌어요. 너 지금 장난해? 장난 아니에요. 진심이에요. 너 같은 애가 우리 집 며느리 될 자격 있어? 괜찮아요. 저는 웃었어요. 처음으로 속 시원하게요. 저 이제 며느리 안 할 거니까요. 뭐라고? 도윤 씨한테도 말할 거예요. 이혼하겠다고.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나셨어요. 너 미쳤어?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한 달 됐죠. 근데 이미 끝났어요. 도윤 씨 선택 때문에요. 무슨 선택? 도윤 씨는 맨날 어머님 편만 들어요. 저는 맨날 참으래요. 그게 결혼이에요? 그게 가족이에요? 시어머니가 핸드폰을 꺼냈어요. 남편한테 전화하시는 것 같았어요. 도윤아, 당장 집에 와. 내 마누라가 미쳤어. 저는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30분 뒤 남편이 헐레벌떡 들어왔어요. 무슨 일이야? 도윤 씨. 저는 남편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저 이 결혼 엎을래요. 이혼할래요. 서윤아. 어머님이 우리 집 쓰시겠대요. 공짜로. 근데 저는 싫어요. 그래서 그럼 돈 주고 사시라고 했어요. 남편이 저를 보더니 시어머니를 봤어요. 그리고 또 저를 봤어요. 서윤아, 진정해. 얘기 좀 하자. 할 얘기 없어요. 전 결정했어요. 시어머니가 소리를 질렀어요. 도윤아, 내가 좀 어떻게 해? 이 여자 정신이 나갔어. 남편은 저를 보고 있었어요. 말없이 길게. 그리고 한숨을 쉬었어요. 미안해. 그 말이 전부였어요. 미안해. 또 미안해요. 저는 가방을 챙겼어요. 현관으로 걸어갔어요. 어디가? 카페요. 거기서 자고 올게요. 문을 열고 나왔어요. 복도가 차가웠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갔죠. 밖으로 나오니 밤 공기가 차가웠어요. 하지만 속은 시원했어요. 처음으로요. 지금 생각하면 그게 제 해방이었어요. 참는 것에서 벗어난 순간이요. 1년이 지났어요. 그 사이 많은 일이 있었죠. 저는 이혼 서류를 냈어요. 전 남편은 끝까지 만류했지만 제 마음은 변하지 않았어요. 조정 기간을 거쳐 이혼이 확정됐죠. 신혼집은 제가 가져갔어요. 당연한 거였어요. 제 돈으로 산 집이니까요. 카페는 더 바빠졌어요. 손님이 늘면서 직원도 2명 더 뽑았죠. SNS에 입소문이 나면서 사람들이 줄을 서기 시작했어요. 주말이면 대기 시간이 30분은 기본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프랜차이즈 업체에서 연락이 왔어요. 리브레 커피로 브랜드 론칭하시는 거 어때요? 저희가 전폭 지원해 드릴게요. 꿈만 같았어요. 제가 만든 작은 카페가 프랜차이즈가 될 수 있다니. 하지만 저는 신중했어요. 계약서를 꼼꼼히 읽었고 변호사와 상담도 받았죠. 그 무렵 전 남편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서윤아, 엄마가 쓰러졌어. 출산 도중이었대요. 시어머니는 나이도 많고 건강도 안 좋았거든요. 아기는 살았지만 시어머니는 중환자실에 계셨대요. 많이 안 좋으셔. 의사가 회복이 어려울 수도 있대. 그래요. 저는 더 할 말이 없었어요. 동정심은 들었지만 그게 다였어요. 서윤아, 미안해. 그때 내가 괜찮아요. 이미 끝난 일이에요. 전화를 끊었어요. 창밖으로 봄바람이 불어왔어요. 따뜻했죠.
2달 뒤 시어머니는 퇴원하셨대요. 하지만 예전 같지 않으셨대요. 걷기도 힘들어 하시고 기억도 자주 흐려지신대요. 전 남편은 학교를 그만뒀어요. 아기를 돌봐야 했거든요. 시어머니는 아기를 돌볼 수 없는 상태였으니까요. 가끔 동네에서 전 남편을 봤어요. 유모차를 밀고 마트에 가는 모습을요. 얼굴이 많이 수척해져 있었어요. 손에는 늘 젖병이 들려 있었고요. 한 번은 마주쳤어요. 전 남편이 먼저 말을 걸었어요. 서윤아, 잘 지내? 네, 저는 잘 지내요. 도윤 씨는요? 응, 뭐, 그럭저럭. 전 남편은 유모차 안을 내려다봤어요. 아기가 자고 있었어요. 힘들죠? 응. 근데 어쩌겠어. 엄마도 아프시고. 그럴 때 있잖아요. 예전 같으면 안타까웠을 텐데 아무 감정도 안 드는 순간. 저는 그냥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저 먼저 갈게요. 서윤아. 네. 너 카페 프랜차이즈 한다며? 축하해. 감사해요. 전 남편은 씁쓸하게 웃었어요. 나는 이렇게 사는데 너는 잘 되니까 다행이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답할 필요가 없었거든요. 그해 가을 리브레 커피 1호점이 강남에 오픈했어요. 오픈 첫날부터 대박이었어요. 줄이 백화점 앞까지 늘어섰죠. 2호점, 3호점도 금방 계약이 들어왔어요. 1년 만에 전국 10곳에 매장이 생겼어요. 제 통장 잔고는 상상도 못했던 숫자가 됐죠. 어느 날 카페에서 장부를 정리하고 있는데 창밖으로 낯익은 얼굴이 지나갔어요. 시어머니였어요.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걷고 계셨죠. 옆에는 전 남편이 아기를 안고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뭐라고 하시자 전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약국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저는 그 모습을 가만히 바라봤어요. 감정이 복잡했어요. 슬프지도 않고 기쁘지도 않았어요. 그냥 담담했어요. 직원이 다가와 물었어요. 사장님, 저분들 아세요? 아니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거짓말이었지만 진심이기도 했어요. 이제 남이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저는 예전 신혼집이었던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이제 혼자 사는 집이었지만 외롭지 않았어요. 제가 일군 공간이었거든요.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반짝였어요. 커피 머신이 웅웅 소리를 냈죠. 저는 에스프레소 한 잔을 내렸어요. 향이 퍼졌어요. 고소하고 쌉쌀한. 제가 좋아하는 맛이었어요. 누군가는 사랑을 택했고 누군가는 경계를 배웠어요. 전 남편은 시어머니를 선택했고 저는 저를 선택했죠. 지금 생각하면 그게 맞는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서로에게요. 네. 지금까지 이서윤 님이 보내주신 사연이었습니다. 결혼식 당일 시어머니의 초음파 사진으로 시작된 이야기. 신혼집을 내놓으라는 요구, 사기꾼 남자친구, 그리고 결국 이혼까지. 참 많은 일이 있었네요. 구독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분들은 서윤 님이 너무 차갑게 대처했다고 느끼실 수도 있어요. 조금만 더 참았으면, 좀 더 이해했으면 달라졌을 거라고요. 또 어떤 분들은 서윤 님의 선택이 당연했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자신을 지키는 게 먼저라고요. 사랑한다는 이유로 무조건 참는 게 옳은 걸까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걸 양보해야 할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써주세요. 또 어디서 듣고 계신지도 댓글로 써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리얼 사연 극장.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또 다른 사연으로 찾아올게요.